아마 우회전 단속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닙니다. 경찰이 4월부터 조용히 시행한 단속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 때문에 4월 한 달 동안 기록된 적발 건수만 74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속 시원한 단속이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억울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신호위반이랑 과속 단속인데 새로운 단속 방식이 추가되면서 단속 건수가 확 늘었습니다. 이제는 내비도 믿으면 안 되고 평소에 과속 단속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는 이것도 안 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우회전 단속만 실시한 게 아닙니다. 신호 위반이랑 과속 단속 방식도 바뀌기 시작했는데 간단합니다. 이제는 후면 번호판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나가 추가됐다고 과속과 신호 위반 적발 건수가 한 달 동안 742건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단속을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하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쪽 도로에 한 대씩 총 2대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과 계도 활동을 했고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겁니다.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니까 고작 한 달 동안 742건이나 적발됐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차 단속 건수가 601대였고 이 중 과속이 329건, 신호 위반은 272건이었습니다. 이륜차는 총 141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 과속이 118건, 신호 위반은 23건이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과속 단속 건수가 가장 많다는 건데 100분율로 따지면 44.3%에 달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겠어요? 평소에 내비가 단속 구간을 알려주면 해당 구간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면 속도를 바로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단속 카메라를 지나서 됐다고 생각했는데 후면 번호판도 단속을 하니까 속도를 올리는 순간 걸려버린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 검지선을 추가해서 단속하는 게 하나 있고 레이더로 속도를 측정해서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속 카메라를 지났다고 해서 속도를 바로 올리는 운전 습관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후면 번호판 단속을 하는 구간이라는 표지판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후면 번호판 단속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추가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과속과 신호 위반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애초에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법규를 잘 지키면 되겠죠. 이게 지금 갑론을박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한데 단속을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도 불만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서 당연히 잡음이 있게 마련인데 아쉬운 점이 없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게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단속하게 된 취지가 뭐냐 이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간단합니다. 원래는 자동차 단속보다도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도입한 방식이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오토바이가 굉장히 위험하게 다닌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과속에 중앙선 침범에 인도주행까지 한다고요.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생활상이기도 해서 씁쓸하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법규를 위반하는 걸 눈감아줄 수도 없죠. 실제로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크게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줄어야 정상인데 26,000에서 7,000건 정도를 매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보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합니다. 2019년에 47,900건 정도 됐던 신호 및 지시 위반 건수는 2021년에 무려 87,000건 수준으로 늘었고요. 보행 통행 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 2배, 중앙선 침범 건수도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중에 과속 단속 항목이 없다는 게 의아할 수도 있는데 당연하죠. 신호 위반, 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교통경찰이 바로 단속이 가능한데 과속은 속도를 측정해야 하니까 전문 장비가 있어야 단속할 수 있잖아요. 과속 단속 장비가 있는데 이건 이제 자동차에 맞춰진 단속이라 전면 번호판만 찍었고 전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지금까지 과속 단속을 피해 간 겁니다. 그래서 과속 카메라 앞에서 자동차들은 속도를 줄이는데 오토바이는 속도를 안 줄이고 가는 경우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고 오토바이 과속 단속 건수도 아예 단독으로 통계가 잡힐 것 같네요. 물론 그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이건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승용차랑 이륜차 사고 건수를 보면 승용차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망자나 중상자는 이륜차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왜냐면 사망자 발생률이 승용차보다 이륜차가 2.5배나 높고 사망 또는 중상률도 이륜차가 승용차보다 훨씬 높으니까 당연한 거죠.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단속 방식이 도입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오토바이 단속을 위해 도입됐지만 얼떨결에 자동차도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과속 단속이 끝났다 하면 급가속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의견이 충돌하고 있냐 이건데 단속을 미리 알려주고 해야 하지 않냐 억울하다 이런 쪽이 있고요.
애초에 과속이랑 신호 위반을 하는 게 문제지 단속을 탓하냐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의 홍보가 우회전 단속에 비해 미흡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요. 단속한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것도 맞습니다. 이건 경찰 단속의 취지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인데 경찰 단속의 취지는 운전자들이 범칙금이나 벌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음주 단속도 언제 어디서 단속을 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잖아요. 일종의 예고제인데 먼저 이렇게 알려주고 단속하는 경우가 경찰이 함정 단속을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없애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운전자들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고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처벌 수위는 별도의 문제인 거죠. 단속의 목적 자체가 범칙금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운전자와 상대방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거라는 거고 과속이랑 신호위반 단속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범칙금을 걷기 위한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를린 라디오 방송 중에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방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를린 어디에 있는 몇 번 국도 어느 방향 몇 미터 지점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출동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자들한테 정보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베를린시 경찰국에서 해당 라디오 방송을 단속했는데 베를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다? 해당 방송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속의 목적은 단속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단속 카메라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면 단속의 효과가 증진되고 비공개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정보를 유통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합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우리도 단속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후면 번호판을 단속한다는 사실을 많이 홍보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이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결과는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 사고가 줄어드는 거, 이게 단속의 역할이란 거죠. 그래서 과속이랑 신호위반이 명백한 위법 행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단속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건 어쨌든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잖아요. 이쯤에서 우리 교통당국도 계산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후면 단속을 점차 늘려갈 건지 이것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막상 보니까 서울, 경기, 제주 이렇게 단속을 시작한 지역 자체는 넓거든요. 그런데 단속 카메라 개수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겨우 일부 구간만 단속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사고가 감소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파고들다 보면 또 다른 명제가 생길 겁니다. 후면 단속을 늘리는 것과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을 시행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거겠죠. 왜냐면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서 사고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면서 단속 장비를 도입하거나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을 다는 행위는 모두가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이런 걸 당연히 신중하게 해야죠. 전면 번호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따져볼 게 또 생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 문제는 없는지, 오토바이와 보행자가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가 더 많이 다치게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검지선만 피해서 가는 오토바이들은 실질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이런 걸 모두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전면 번호판 도입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후면 단속을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단속 구간도 빠르게 늘려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운전자들도 그렇고 보행자들도 그렇고 오토바이가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문제이기도 하면서 너무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후면 번호판 단속을 도입한 것 자체는 굉장히 시원한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서 오늘 나온 내용들을 교통당국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